확장되면서 공간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특히 공간이 돋보이도록 독특한 조명들을 활용해 실내 공간을 채우는 트렌드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공간의 전체적인 첫인상과 이미지를 결정하는 조명. 삶의 질 측면에서 감성을 위한 조명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빛의 과학은 물론 역사, 문화, 환경, 예술 등에서 빛이 갖는 다양한 모습, 성격을 포괄적으로 찾아내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빛과 조명의 전문적이고 독창적인 전시로 일반인들에게 조명 문화를 알리고 있는 것. 건강한 빛의 문화를 개척하고 미래의 빛을 제시하는 조명 박물관으로 지금 안내합니다. 경기도 양주에 위치한 조명 박물관. 2004년 국내 한 조명 기업이 설립해 이듬해 정식 박물관 등록을 마쳤는데요. 빛, 색, 조명을 주제로 우리 생활 속 다양한 조명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죠. 빛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가 가득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흥미롭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그럼 조명 박물관만의 특징은 뭘까요? 조명은 과학적 속성을 갖고 있는 동시에 인류 생활 양식이 담긴 역사 문화적 산물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조명 박물관은 빛의 과학은 물론 역사, 문화, 환경, 예술 등에서 빛이 갖는 다양한 모습, 성격을 포괄적으로 찾아내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의 성격이 함께 있는 빛의 박물관이 조명 박물관입니다. 먼저 신비로운 빛의 세계를 만나볼까요? 이곳은 빛의 원리, 특성을 알아보고 빛이 가진 무한한 상상력을 보여주는 전시장이죠. 미로처럼 구성된 전시장 곳곳마다 다채로운 테마를 가지고 있는 작품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얘들아, 그림자 보세요. 그림자. 선생님 그림자 까만 색깔만 봤는데 이거 보세요. 선생님 손이 핑크색으로 바뀌었어. 이렇게 색깔이 있는 그림자가 생기는데 어떤 원리 때문일까요? 그림자가 색깔이 생기는 거예요. 저기 있는 빛 때문에. 보여요? 색깔을 가지고 있는 2개 이상의 빛이 함께 비춰질 때 그 색이 그림자에 입혀지게 됩니다. 빛의 성질과 그림자의 원리를 잘 이용하여 빛의 색깔을 혼합한다면 다양한 색깔의 그림자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이곳에서 잠시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가 되어볼까요? 모퉁이를 돌아 들어간 어두운 방에는 3개의 문이 있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빛과 함께 무한의 확장 공간을 만나게 되는데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걸까요? 이 공간은 빛의 무한 반사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 거울의 면적은 20cm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너비는. 그런데 앞에는 거울이 있고 뒷면에는 하프 거울이 있어요. 그래서 빛의 반사로 계속 무한 반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그냥 보는 것인데 실제로는 깊은 빛의 터널이 뚫려 있는 것처럼 착시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앨리스의 문을 들여다볼까요? 안쪽에 있는 거울과 바깥쪽의 하프 거울이 전등의 빛을 서로 반복적으로 반사시켜주고 있죠. 그래서 실제하지 않지만 마치 기다란 터널을 연상시키는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이곳은 폭풍 전야의 하늘을 표현한 방입니다.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의 냄새가 몰려오는 시간과 공간을 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금방이라도 폭풍우가 몰아칠 것 같죠? 폭풍 전야의 불안감과 긴장감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폭풍 전야의 암울한 기운을 접고 분위기 전환을 해보죠. 머리 위로 끝없이 쏟아지는 꽃의 터널을 지나가 본 적이 있습니까? 이곳에선 빛과 천으로 만들어진 낭만적인 꽃길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빛으로 만든 꽃길뿐만이 아니죠. 춤추는 빛도 만날 수 있습니다. 뭐지? 뭐야? 사방에 설치된 거울은 반사를 통해 공간을 확장시키는데요. 레이저 빔에서 나오는 춤추는 빛과 흥겨운 음악이 어우러져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쳐볼 수 있습니다. 이곳 역시 아이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공간인데요. 어떻게 빛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걸까요? 휴대전화에 손전등만 있으면 가능합니다. 와, 시우리 이름. 친구들 사랑해요. 하트도 그려보자. 하트도 그려보자. 크게 하트도 그려보자. 지우도 한번 가볼까? 와, 하트. 이렇게 벽면에 휴대전화의 불빛을 최대한 가까이 대고 그림을 그리거나 글씨를 적어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원리로 빛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걸까요? 이 공간은 인강 필름을 바른 공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형광이라고 하면 이제 빛을 켰을 때만 빛을 발하는 거죠. 근데 인강은 빛이 꺼져도 빛이 발산되면 잠시 빛을 잡고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빛을 발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빛이 계속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손전등 기능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되면 하트라든지 내가 그리는 대로 글씨, 그림을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이 비치는 동안만 빛을 내는 형광과는 다르게 인광은 빛이 사라져도 한동안 빛을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 인광의 원리를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지금부터는 빛의 원리와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서로 다른 물질의 경계면에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을 빛의 굴절이라고 하는데요. 빛의 굴절을 이용해 물체의 상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도구를 렌즈라고 하죠. 렌즈는 유리로 만들어져 공기에서 유리로 빛이 진행할 때 굴절되는 원리를 이용하는데요. 모양에 따라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로 구분됩니다. 우리가 맑은 하늘의 무지개를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빛의 분산 때문인데요. 그 원리를 살펴볼까요? 친구들 이거 보여요? 네. 이거는 빛의 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 빛의 분산이라는 거 알아요? 아니요. 선생님이 설명해 줄게요. 빛은 굴절의 크기가 서로 다른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백색 광을 유리로 만든 삼각기둥 프리즘에 통과시키면 무수한 색깔로 이루어지는 빛의 띠가 생기는데요. 백색 광은 무수한 색깔의 빛이 겹쳐 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빛의 색깔에 따라 굴절의 크기가 다르다는 점을 알 수 있죠. 이곳에선 오늘날 사용하는 카메라의 시초, 카메라 옵스큐라를 만날 수 있는데요. 일단 자리에 앉으세요. 친구들 오른쪽으로 들어가세요. 오른쪽에 보세요. 오른쪽에. 캄캄한 밤, 한쪽 벽에 작은 구멍을 뚫어 빛을 통과시키면 반대쪽 벽에 친구의 모습이 거꾸로 나타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카메라 옵스큐라 방이라고 하는데요. 왼쪽 방에 앉아서 오른쪽 방에서 사물을 봤을 때 빛의 직진을 원리 이용해서 상하좌우가 거꾸로 보이는 전시물입니다. 빛은 직진하므로 구멍 위쪽에서 온 빛은 벽 아래쪽에, 구멍 아래쪽에서 온 빛은 벽의 위쪽에 도달하는 건데요. 그 결과 벽에 거꾸로 된 사물의 영상이 맺히는 거죠. 시각과 뇌의 혼란을 겪는 특별한 체험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시야가 움직이니까 여기 색깔이 바뀌었죠.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었어. 뇌는 눈으로 보는 그림자, 색, 원근, 움직임을 통해 세상을 인식하는데요. 하지만 과거의 경험과 기억에 왜곡된 정보가 들어오면 뇌는 혼란을 겪기 마련입니다. 꺾인 막대를 고리 안으로 통과시켜 보는데 그리 어렵지 않죠. 하지만 특수 안경을 쓰면 좌우뿐만 아니라 원근까지 뒤바뀌어 보이기 때문에 왜곡된 시각 정보로 우리의 뇌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분명 오목한 탈인데 멀리서 보면 볼록해 보이는 탈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뇌는 사람의 얼굴은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다고 늘 인식하기 때문에 오목한 면이 튀어나왔다고 생각하게 되는 건데요. 이때 입체감이 있는 조명 효과를 줘서 오목한 탈이 볼록해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따라오는 탈의 비밀은 뭘까요? 시야에서 멀리 있는 오목한 탈의 코 부분은 평행으로 이동하는 누리를 따라 얼굴을 돌리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착시란 시각적 착각 현상을 말하는데요. 그럼 입체 착시를 감상해 볼까요? 먼저 한쪽 눈을 감고 그림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튀어나온 부분이 안쪽으로 들어갔다고 상상하면서 바라보다가 몸을 좌우로 움직여 보세요. 놀랍게도 공간이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에서는 실제 프랑스 혁명을 주도한 장폴 마라의 암살 직후를 그린 그림도 만날 수 있죠. 그럼 이 그림 전시에는 어떤 빛의 원리가 숨겨져 있을까요? 이 그림은 마라의 죽음이라는 그림인데요. 색온도에 따라서 그림이 여러 가지 연출이 되고 있어요. 그거를 표현한 전시물입니다. 그림에 여러 색 온도의 조명을 비추었을 때 그림이 다르게 느껴지는데요. 푸른 빛으로 그림을 비췄을 땐 마라는 차디찬 시체처럼 보이고, 붉은색 조명일 땐 방금 일어났던 살해 현장의 느낌이 강렬하게 전해지죠. 이처럼 빛이 가지고 있는 온도의 차이에 따라 그림을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인류의 역사와 생활 양식, 문화권에 따른 조명의 역사를 살펴볼까요? 인류 최초의 인공 조명이 바로 불. 기름이나 송진을 바르거나 말린 쑥, 짚을 감아 이 불을 오래 타오르도록 하는 것이 인간의 손으로 시작된 조명기구입니다. 옛 조명기구 중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액체 연료를 연소시켜 빛에너지를 뽑아낼 수 있는 것이 등잔이죠. 이것은 등잔을 올려두는 받침인 등가인데요. 여러 개의 등잔을 올려놓거나 높이 조절이 가능하게 만든 등경도 있죠. 특히 물고기 등경은 등화구를 실내에 둬야 하는 특성상 화재 예방의 의미로 물에서 사는 물고기 형태를 제작한 거라고 합니다. 삼국시대부터 사용한 것으로 전해지는 전통 등도 있는데요.
이렇게 등에 불을 밝히면 말이 달리는 그림자를 볼 수 있는 주마등입니다. 그럼 주마등의 원리는 뭘까요? 주마등은 대나무 골조에 말이 뛰는 그림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열의 대류 현상으로 이제 뭐 촛불이나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면 저절로 빙빙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어떤 동력 장치 없이 조명으로만 빛그림자를 볼 수 있는 등이 주마등입니다. 주마등은 원통형 등과 난에 골조를 만들고 그 골조에 말이 뛰는 그림을 오려 붙인 건데요. 주마등 중앙에 촛불을 밝히면 촛불의 열기가 등 안의 공기의 대류 현상을 일으켜 말 그림이 저절로 돌게 되는 거죠. 열의 대류 현상을 이용하는 과학적인 원리, 간접 조명으로서의 아름다운 불빛, 그림 자극의 연출까지 가능한 우수한 역사 조명입니다. 바닥에 두고 사용할 수 있는 좌등과 윗부분에 고리를 달아 높은 것에 매거나 걸 수 있는 현등도 볼 수 있는데요. 여기 손잡이 있지? 밤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껌껌하니까 밝혀주는 거예요. 이것은 어두운 밤에 발밑을 밝혀서 장애물을 피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만든 조족등입니다. 이곳에서 재현된 조족등을 살펴볼까요? 내부에 철제 장식이 있어 초를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상단에는 그림이 배출되는 구멍이 있습니다. 조족등은 호졸들이 야간 순찰을 돌 때 사용했던 것으로 도적을 잡을 때 쓴다 하여 도적등이라고도 불립니다. 조명등 말고도 기름을 이용한 초의 생산이 이루어지면서 제작된 것이 있죠. 이거 촛대. 저기다가 초를 꼭 꽂아서 이렇게 불을 피우는 거야. 굉장히 길지. 양반집 여성들이 주로 사용한 화려한 촛대죠. 바로 유기촛대. 그럼 이 유기촛대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유기촛대는 전통적인 조선시대 등화구입니다.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 만든 금빛을 띤 재료로 만들어진 촛대이죠. 근데 전통적인 유기촛대는 대개 불길이 올랐을 때 연기를 막는 장식이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울처럼 빛을 반사시켜주는 반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해 조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반사판은 촛불의 밝기를 3배 이상 더 밝게 하는 역할을 하죠. 조도를 강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유기촛대는 행복을 바라는 문양을 넣은 반사판을 대어 바람과 빛의 분산을 막는 건 물론이고요. 종처럼 생긴 장식은 초에서 나는 그을음이 천장을 더럽히지 못하게 합니다. 이곳에서는 서구 산업사회의 발전을 이끌었던 근대, 현대의 조명들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산업혁명 이후 생산력의 증가와 자본의 확대, 상업의 발전으로 눈부신 문화 발전과 근대화를 이루었죠. 그 원동력 중에 하나가 교통기관의 발전입니다. 이러한 교통기관에서의 조명의 장착은 야간 운송과 안전한 통행을 위해 꼭 필요했는데요. 교통조명이 발전하면서 근대 교통문화와 조명문화의 성장을 이끌게 된 거죠. 신속하고 안전한 운행과 대량 장거리 수송으로 인해 철도는 산업개발과 문화진흥을 가져왔는데요. 기차 등은 철도 산업 발전의 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통조명은 조명 자체의 용도만이 아니라 신호와 더불어 다양한 통신수단으로도 사용된 거지요. 가스 등을 사용하면서부터 밤에도 고광량의 불빛으로 조명 생활을 할 수 있어서 공연 문화와 파티 문화가 발달했는데요. 그럼 가스 등은 어떻게 등장하게 된 걸까요? 18세기에는 고래를 잡아서 연료로 하는 기름, 고래기름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고래의 멸종을 가져왔고 또 다른 대체 에너지가 필요한 시점이었죠. 그러면서 18세기 후반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석탄가스를 이제 연소시켜서 가스를 내는 가스 등을 이제 우리 생활에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가스 등은 특수한 정제 시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탄광, 광산과 같이 산업용으로만 쓰였습니다. 이 가스 등은 가스가 연소될 때 암모니아와 황을 배출하고 가스 연기와 냄새가 빛공해를 가져와서 건강에 해를 입히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19세기 말 전기 조명의 등장으로 점차 퇴화하게 된 거죠. 1879년 에디슨의 백열전구 발명은 탄소 필라멘트를 이용해 40시간 동안 꺼지지 않는 보다 완벽한 백열전구 개량화에 성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백열전구는 형광등으로 대체되었는데요. 기존의 백열전구에 비해 전력 소비량이 적고 수명은 무려 6배가 더 길다고 할 수 있죠. 반도체 기술의 발전과 함께 탄생한 LED 조명. 반영구적인 수명과 전력 소비 감소를 자랑하는 LED는 이전의 조명과는 비교할 수 없이 밝고 깨끗한 빛을 자랑합니다. 세계인들의 밤을 밝히는 전기 조명. 그에 따른 전기 시스템의 영향으로 점차 다양한 전기 제품 그리고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빛에 의해 전기에 의해 진보하는 인류 문명의 새로운 전환기를 맞게 된 거죠. 이곳은 조명에 대해서 쉽게 이해하고 조명을 안전하게 가지고 놀면서 빛으로 인한 상상력을 높일 수 있는 조명 놀이터. 그럼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걸 체험할 수 있는 걸까요? 빛이라는 건 여러 가지 빛의 가산호납, 감산호납 또는 색채의 변화, 컬러의 변화, 색온도의 변화 이런 차이를 어린이들이 실제로 조명 놀이, 구 가지고 체험을 하게 되면 인지 감각이 발달하고요. 색채 감각, 디자인 감각이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공부로 배우는 게 아니라 놀이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밤하늘 별자리 수놓기를 볼까요? 조명이 숨겨져 있는 뒷면 벽에 다양한 색깔의 반투명 아크릴 스틱을 꽂으면 벽에 숨겨져 있던 빛이 발산되며 스틱에 불이 켜지는 듯한 현상을 나타냅니다. 여러 가지 색깔을 만들 수 있는 우드라이트 테이블과 빛이 잘 투과하는 장난감들로 빛과 함께하는 재미있는 놀이도 가능한데요. 아이들에게 인기 만점 벽면 조명 놀이터에서는 마그네틱 라인 조명인 폴라레이를 활용해 다양한 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빛을 사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데요. 아이들의 감각을 자극하며 주변에 대한 관찰력 향상은 물론이고 아이들의 창의력, 상상력 또한 무궁무진해질 수 있습니다. 저희 조명박물관은 우리나라 유일의 조명박물관으로서 사라진 조명 문화를 복원하고 재생시키고 있습니다. 주마등 복원 사업, 조족등 재현 등이 그 일환입니다. 또한 과거, 현재, 미래를 아우르는 미래지향적인 융복합 조명 문화를 창조하기 위해 빛을 소재로 다양한 융복합 전시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고 발전하는 건강한 빛의 문화를 소개하고 정립하는 빛의 박물관이 되고자 합니다. 빛은 여러 가지 재료와 방법으로 시대마다 변해 우리의 곁을 밝게 비춰주는데요. 세월이 지남에 따라 소멸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이 새로운 분위기와 합쳐져 삶의 공간에 온기를 더해주고 있는 거죠. 과학, 생활 분야를 넘어 이제는 하나의 예술로 존재하는 조명. 앞으로도 더욱 다양하고 아름다운 조명이 새로운 문화를 개척해 나가길 기대해 봅니다.